오늘의 주제는 셀러리 캡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러리 캡은 뭐 다 알고 있죠. 각 팀마다 연봉 총액 상한선을 설정해서 그거 이상은 허용하지 않는 그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도를 비교해 볼까요? 남자 배구, 여자 배구 전부 셀러리 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배구는 41억 5천만 원이 캡입니다. 옵션 캡도 있어요. 옵션은 선수들이 계약할 때 퍼포먼스에 비례돼서 연봉이 이제 연동되는 그런 것인데, 옵션 캡이 16억 6천만 원. 결국 합하면은 한 48억 원 정도가 캡입니다. 여자 배구는 옵션 캡 6억, 그냥 캡 20억 해서 26억 원이 캡입니다. 생각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작은 액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건 판단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KBO 같은 경우에는 114억 2천만 원 정도 갑니다. KBO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제일 선진화된 스포츠라서 그런지 캡이 정해지는 기준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2021년, 22년 상위 40명 전체죠. 상위 40명의 연봉의 금액 합산의 120%를 다음 두 시즌의 캡으로 최고 한도니까 이렇게 정해준. KBL은 한 28억, 29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LB는 우리랑은 단위가 좀 달라지는데 2억 한 3,700만 달러. 미식 축구는 2억 5,500만 달러, NBA는 1억 4천만 달러 등 이렇게 다 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사실은 셀러리 캡 없었어요. 최근에 만들어진 캡입니다. 2023년 3시즌부터 도입했어요. 그래서 캡을 어길 시 원래 캡은 그 캡 이상, 상한선 이상은 주면 안 된다인데 여기는 그렇게 되지 않고 그걸 어길면은 한 번 위반하면은 초과분의 50%를 제재금으로 내라. 즉 상한액보다 예를 들어서 10억이 초과됐으면은 그거의 50%인 5억을 제재금으로 내라라는 얘기고, 2회 연속하면 100%를 제재금으로 내고, 그다음에 드래프트에서 좀 순위가 하락하게 하고 이런 불이익을 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셀러리 캡이 아니고 사치세입니다. 럭주리 텍스라고 하고 얘기하죠. 이게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셀러리 캡의 일종입니다. 그다음에 프로 배구 보면은 프로 배구는 위반하면은 그 페널티가 엄청 강합니다. 셀러리 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500%를 제재금으로 부여할 뿐만 아니고 선수들도 벌금을 납부해야 되고, 드래프트에서도 1, 2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하고 엄청나게 강한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 배구 리그는 셀러리 캡이 굉장히 강하구나. 그다음에 KBO는 셀러리 캡이라기보다는 사치세적 성격이 강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K리그는 축구는 전 세계가 동일한 룰을 갖고 있습니다. FIFA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셀러리 캡을 우리가 다룰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셀러리 캡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신문 기사들을 좀 시간 지난 거라도 이렇게 몇 개를 검색해 봤는데 기사 타이틀만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 배구가 많더라고요. 김연경 연봉 7억 7,500만 원 적절한 대우인가? 예선 탈락한 남자 배구, 뭐 4강 신화 여자 배구, 이게 아마 런던 올림픽 때인가 보죠. 여자 23억 원. 김연경도 분노한 배구 셀러리 캡, 이런 기사도 있고, 강소희가 김연경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다고 규정의 함정. 현실은 많이 받지는 않고 현재 동일한 연봉 8억씩 받고 있습니다. 한국 배구 연맹 여자부 셀러리 캡 3년간 동결. 여자 배구 인기 치솟는데 셀러리 캡은 왜 안 오르나 등등 셀러리 캡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자 배구에. 그거는 아까 우리가 셀러리 캡 제도 현황을 봤듯이 배구가 캡이 가장 강하고 그래서 꼭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캡 액수도 어떻게 산정하는지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연맹이 정하면 그대로 되는 거고, 그 액수도 여자 배구 총액 26억 원, 한 팀이 26억 원. 유현진
김동현 선수 1년 연봉이 25억 원일 텐데 그게 팀 모든 선수가 한다면 물론 스포츠 인기도가 타이가 나고 하기도 하겠지만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 배구에 대한 기사가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질로 가볼까요? 셀러리 캡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는 우리가 제1강에서 배웠죠. 스포츠 산업의 특성에서 봤듯이 스포츠라는 거는 한 개의 기업이 경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라이벌 기업과 함께 해야지만 경기가 만들어진다. 그 경기가 질이 높은 경쟁력이 높은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두 팀이 다 잘해야 되고 또 둘이 실력이 엇비슷해야 된다. 즉 전력이 엇비슷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즉 전력의 어떤 평준화, 전력이 좀 엇비슷해야 된다.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어떤 구단은 뭐 구단주가 그 경기에 굉장히 열성적일 수도 있고 어떤 구단은 마지못해 팀을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차이로 인해서 투자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강팀이 있기도 하고 약팀이 있기도 하고 그 격차가 벌어지기도 하고 메이저리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력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자기 연고지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LA는 굉장히 미국에서도 큰 도시죠. 그래서 LA에 속한 LA 다저스는 우승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때 좋아할 잠재적인 소비자가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캔사스시티 로얄스, 캔사스시티도 캔사스라는 주에서는 제일 큰 도시이겠지만 LA와 비교해서는 인구에서부터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소도시라고 심하게 얘기하면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리 잘해도 메이저리그에서 우승을 해도 잠재적으로 좋아할 팬들의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팀은 비용을 많이 들이면 적자가 커요. LA는 비용을 많이 들여도 우승을 하면 더 많은 수입이 쫓아오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영을 할 수 있고 그게 전력의 격차가 벌어지는 근본 이유입니다. 연고지 시장의 차이. 우리나라도 연고지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모기업이 있고 그래서 모기업이 지원을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이런 전력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여하간에 셀러리 캡이라는 거는 이런 그 전력의 격차를 즉 전력의 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해서는 부자 구단이 좋은 선수를 독식하지 못하게 연봉의 상한을 정해버리는 그래서 전력 평준화에 도움이 된다. 이게 대의 목적이고 좋은 정책이죠. 그러나 얘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이거는 소위 선수 노동시장에 뭔가 제약을 주는 거예요. 선수 노동시장에는 어떤 거죠?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공급자가 선수들이 되겠고 수요자가 구단들이 될 텐데 그 선수의 가치만큼 연봉이 설정되면 그게 정당한 거겠죠. 그런데 이 셀러리 캡이라는 한도 때문에 그 가치만큼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러리 캡은 선수 연봉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여러 기사들의 타이틀 보면은 특히 김연경 선수에 대한 기사가 많았는데 김연경 선수가 연봉을 깎았다. 너무 낮게 받는다 하는 이유가 이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 때문에 김연경 선수 입장에서는 26억이 셀러리 캡인데 자기가 그거 다 가져버리면 다른 동료 선수들은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연봉을 낮추더라도 그냥 허용해주는 이런 자기의 가치만큼 받지 못하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러리 캡이 있음으로써 전력 평준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선수의 연봉을 선수 가치만큼 받지 못하게 하는 구단은 좋죠. 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선수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러리 캡을 도입할 거냐, 얼마나 강하게 도입할 거냐, 얼마나 약하게 도입할 거냐, 이것은 현재 우리 리그의 전력 평준화, 즉 전력의 불균형이 얼마나 심한가 아닌가의 측면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셀러리 캡 없이도 전력이 상대적으로 서로 불균형이 심하지 않다. 다 경쟁력 있는 팀들이다 하면 굳이 셀러리 캡을 도입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에도 도입하는 이유는 그건 순전하게 선수 연봉을 낮추겠다는 목적인 거죠. 제도로서 정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전력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선수 연봉을 낮추는 부작용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셀러리 캡을 도입해 가지고 전력의 평준화를 도모하는 게 맞겠죠.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럼 우리나라와 혹은 미국이나 유럽의 팀들과 축구는 샐러리 캡을 도입하지 않으니까는 미국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전력 평준화가 어떤가를 한번 판단해 보면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냥 아주 캐주얼하게 비교를 해보면은 프로야구 같은 경우 현재 꼴찌 팀이 10개 팀 중에 최하위 팀이 키움 히어로스인데 아마 승률이 한 45%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최하위 팀은 승률이 한 30%가 안 될 거예요. 메이저리그가 전력 불균형이 심하구나. 그럼 거기는 이런 셀러리 캡과 같은 정책이 더 필요하겠구나. KBO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하니까 이런 셀러리 캡이라는 거의 필요성이 좀 적구나. 그러면은 도입을 하더라도 우리는 좀 루즈한 정책을 써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한국 여자 프로 여자 배구의 경우에는 셀러리 캡이 좀 과하게 설정된 거 아닌가. 이상으로 오늘 셀러리 캡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요약하면은 셀러리 캡은 전력 평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숭고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근데 얘는 선수 노동 시장에 제약을 줌으로써 연봉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제도의 효용성을 보기 위해서는 전력의 불균형이 얼마나 심한가 아닌가를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그 강도와 도입 여부를 정하는 게 적당하다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